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그 수능 물리2의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0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1번 문제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제가 문제를 단순히 빨리 푸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광전 효과를 묻는 문제인데요. 금속판 이제 PQ 두 종류가 있는데 진동수가 이제 F, EF인 단색광을 비추어 정지 전압을 이제 측정하는 광전 효과를 나타낸다. 그럴 때 이제 광전 효과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정지 전압, 즉 정지 전압이라는 게 어떤 요 E 곱하기 V 하면은 이 전자가 가지는 그 최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하고 같다는 얘기죠. 이런 걸 나타내고 이때 이제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물질파는 이그 튕겨져 나온 전자, 즉 광전자의 어떤 그 드브로이파의 파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하시면 되고 이때 옳은 걸 골라라. 항상 그 광전 효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 때려주는 빛의 에너지가 HF고 이게 튕겨 나온 전자의 어떤 운동 에너지, 빛을 이렇게 때려줬을 때 전자가 튕겨 나왔을 때 그거의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에다가 요 일 함수가 있죠. 요 금속으로 된 요 우물의 일 함수 이걸 이제 더해줘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인데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이 드브로이파의 파장을 이제 비교를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람다 1하고 람다 3. 그 드브로이파의 파장은 항상 람다는 이제 운동량 분의 h, 즉 전자가 가진 운동량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운동량 어디서 아느냐? 이 최대 그 스타핑 볼테이지로부터 이게 바로 이제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니까 다시 쓰면 이제 2m 분의 p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은 2m 분의 p 제곱이 요게 이제 E 곱하기 요 그 V가 되는 거죠. 스타팅 볼테이지 VS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VS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다시 보면 P는 루트 이렇게 넘어가면은 EM EV 스타팅 볼테이지 루트 EM E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다 했으면 이제 루트 EM EVS 즉 정지전압의 역수에 반비례하는 거죠. 정지전압의 루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루트 VS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정지전압을 찾으면 되죠. 여기는 0.5V0고 얘는 V0니까 즉 람다 1 대 람다 3의 비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이제 0.5 루트 0.5분의 1 대 1 이런 형태로 되겠죠. V0는 빼고 그러면은 이걸 간단히 하면은 요 루트 2 대 1이죠. 여기 넘어가면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 대 1 이렇게 돼서 즉 람다 3의 루트 2배가 람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의 일함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Q의 일함수를 구하려면은 우선 요 P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광전 효과의 요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HF가 요 2분의 1 mv 제곱 대신에 이제 0.5 EV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플러스 이제 WP, 그러니까 P의 일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 EHF가 두 배의 진동수를 가질 때는 이게 이제 EV0가 되죠. EEV0 플러스 역시 WP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걸 우리가 빼주면은 HF가 2에서 0.5를 빼면 1.5가 되죠. 1.5 EV0가 돼서 이런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즉 EV0가 여기 2분의 3이니까 여기 넘어가면 3분의 2 HF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은 식을 쓰면은
EHF가 EV0 플러스 이때는 이 함수가 WQ가 되겠죠. WQ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WQ니까 WQ의 이 함수는 EHF 빼기 EV0인데 EV0가 3분의 2 HF라고 했죠. 3분의 2 HF.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3분의 6 빼기 2니까 3분의 4 HF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의 진동수가 HF인 단색 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이냐. P의 HF를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는 스타핑 볼테이지가 0.5 EV0의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일까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면 2분의 1에 EV0가 얼마라고 했나요? 여기 3분의 2 HF라고 했죠. 그러면은 없어지고 즉 3분의 1 HF가 되는 거죠.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면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걸 묻고 있는 문제인데 가나와 같이 이렇게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빗면을 올라가서 이때부터 이제 마찰이 시작돼서 최고점에서 정지한 후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요 각각 에너지가 E0, E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조건이 보면은 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 이 부분에서 그 어떤 역학적 에너지 감소 부분이 나에서는 이 부분에서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 부분을 W라 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 부분도 역시 이제 W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요점에서는 요걸 기준점을 하고 요 높이를 뭐 H1 요 높이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요까지 올라간 높이를 H2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 E0가 여기 요점에서는 이제 E1 플러스 mg 위치 에너지 H1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최고점에서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 위치 에너지가 mg h1 플러스 h2에다가 여기서 이제 소모된 마찰로 소모된 그 2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w가 됩니다. 일단 요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려올 때 생각하면은 mg h1 플러스 h2 요 상태에 있는 에너지에다가 여기 그 마찰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건 올라갈 때 마찰 소모되는 만큼 내려올 때도 마찰로 소모되겠죠.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W 역시 빼줘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같냐 하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아까 W라고 했고 W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mgh1이 되겠죠. mgh1 그 다음에 요게 결과적으로 뭐하고 같냐면 여기서의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E1하고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요 1번식하고 2번식을 잘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보면은 요 식에서 보면은 요 식에서 이렇게 보면은 EW가 뭐가 되나요? EW가 넘어가면은 이제 mg H2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W라는 게 2분의 1 mg H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E1은 또 E1은 다 했으면 E1은 E1은 mg H2 E1은 여기 넘어가면 H1이 하나 없어지니까 요 식에서 보면은 mg h2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없어지고 그래서 mg h2 플러스 w인데 이거 다 했으면은 w가 여기 2분의 1 mg h2였죠. 그러면 이게 다시 쓰면 2분의 3 mg h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3번식이라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가 요 이원을 한번 또 다른 걸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원은 다 했으면은 mg h1 플러스 h2에다가 빼기 w를 해야 되는데 w가 2분의 1 mgh2죠. mg 묶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h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 했으면은 mg h1 플러스 이렇게 하면 2분의 h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제 다 됐는데 그럼 이원이 요 놈이랑 요 놈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2분의 3 H2가 H1 플러스 2분의 H2하고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가 되나요? H1하고 H2가 같다. 그런 높이죠. 요 높이랑 요 높이가 이제 같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럼 다 했으면 이제 E0는 다 했으면은 E0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E0는 E1 플러스 MGH1인데 여기 E1이 2분의 3 MGH2죠. MG를 묶고 냈다 치면은 MG 2분의 3 H2 플러스 여기 H1인데 H1도 역시 H2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 했으면 이제 2분의 5 mg H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E1을 다 했으면은 E1은 2분의 3 mgh2였죠. 이렇게 쓰면 우리가 구하는 건 E1을 E0로 표현하는 거니까 즉 E1 오버 E0는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걸 나눠주면은 2분의 3을 2분의 5로 나눠주면 되죠. 2분의 5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없어지고 이제 5분의 3 그래서 답은 5분의 3 E0가 된다. E1은 여기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요 식을 세울 수 있으면은 요 두 식을부터 모든 게 다 이제 식을 적절히 잘 조작을 하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번 문제가 이 자유낙하 문제인데 즉 중력장 안에서 이제 물체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점 P에서 이렇게 물체를 y 방향으로 이렇게 던진 순간 원점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이쪽으로 던졌죠. 그러면 이제 자유낙하할 거고 이때 Q는 어디 위치하냐면 D, D에 위치하고 있죠. XY 평면에서 D, D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물선 운동을 해서 동시에 이때 이제 발사가 되면은 얘네들이 동시에 이렇게 만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건이 됩니다. 이럴 때 요 쏘는 각도의 그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위치에서 보면은 얘는 이쪽으로 지금 초속도를 뭐 VY라고 하면요, VY로 처음에 쐈다고 하면은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y 좌표가 y 꼴 vy t가 되는 건데 그래서 충돌할 때 그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면은 요 t가 t만큼 가면 이제 d만큼 가게 됐죠. 요 거리가 d니까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y 값이 d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z축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초기 높이 ED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이제 주어질 겁니다. T만큼 흘렀을 때 이 높이 Z축 높이 여기 Z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보면은 요거의 X좌표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X는 처음에 원래 좌표가 D였죠. D에서 시작하는데 D 빼기 그 반대 방향으로 쏘고 있죠. 그러면 D 빼기 요 속도를 이제 V라고 하겠습니다. V라고 하면은 이 세타 X 방향 속도는 이제 V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V 코사인 세타 T가 될 텐데 여기서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요 Y축에서 만나니까 요 X 좌표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0이 되는 요 조건이 이제 충돌한다는 조건이고 요 t라는 시간이 요 t라는 시간을 같다고 지금 개념을 이제 잡는 거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로 보고 그럼 이제 y는
값은 어떻게 되냐? y 값은 y축 상에서 값은 일정하니까 그냥 d가 되고, 이 z 값은 어떻게 되냐? z는 역시 이쪽으로 이제 v sin 세타 t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이제 포사치 운동이니까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번진 포사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됐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쓸 수가 있냐면 요 식에서 보면은 이제 t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 코사인 세타분의 d 요 식이 하나 얻어졌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t는 또 뭐하고 같냐면은 t는 vy분의 d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vy분의 d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z축하고 값은 이제 같아야 되겠죠. 두 개가 서로 이제 만날 때 조건 쓰면은 요 두 개 값이 같다고 보면은 2분의 1 gt 제곱이 공통으로 좀 없어지고, 즉 v sin 세타가 ed라는 요 조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v sin 세타 t가 여기 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가 빠졌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t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면요. v 코사인 세타 분의 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vy 분의 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v sin 세타 분의 ed 이게 전부 다 같은 t를 얘기를 하는 거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그걸 뭐냐 하면은 vy가 즉 v 코사인 세타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관계에 의해서 일단 d를 없애고 v를 없애고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사인 세타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면은 이 자기장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도선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무한히 긴 그 도선들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이때 요 가운데 요점에서 이제 자기장을 이렇게 이제 플로팅을 해본 겁니다. 요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했는데, 뭐가 변하냐 하면은 요 R이라는 요 위치에서는 이 전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류를 흘렸을 때 요 센터에 있는 자기장의 Y 성분이 지금 이렇게 값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IR이 I0일 때 요 상황에서는 센터에서 그 전류에 한 자기장 세기가 이제 B0로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Q와 R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Q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다. 요 지면 나오는 방향이면은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주위로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데, 그럼 요즘에서는 이렇게 위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R에서는 마찬가지로 얘가 나오는 방향이면은 얘는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보면은 이제 BY가 처음에 플러스로 가 있다가, 즉 요 자기장을 껐을 때는 요 플러스라 가 있다는 얘기가, 플러스 B0라는 얘기가 얘에서 이제 위로 이제 전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역시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커지면은 요 자기장이 커지니까 이게 0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간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틀린 얘기고, 둘 다 이제 나오는 방향이다 그 얘기가 되고, 그다음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 Q에 흐르는 요 전류의 세기를 구해 보면은 그러면은 일단 요 전류를 모르니까 I라고 두고, 우리가 요 거리가 지금 ED죠. 그럼 자기장 구하는 공식에서 ED분의 어떤 K 곱하기 요 I 이렇게 되겠죠. 요 전류를 I라고 하면은 세기가 되고, 근데 요게 이제 뭐하고 같냐면은 요게 지금 여기 I0일 때 I0일 때 BY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I0인 상황에서 요게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니까
역시 k 곱하기 d분의 i 제로하고 같다. 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는 2i 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럼 ir이 2i 제로일 때 이 색에 의한 그 도선에 의한 그 자기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운데 센터에 의한 요 자기장 생각 안 했는데 왜 생각을 안 했냐면은 얘는 지금 자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가거나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y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세계 발전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상황에서 보면은 즉 by가 0인 상황에서 보면은 i0일 때 그 여기 i0일 때 여기 b0가 된다는 거죠. b0가 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요 조건 전류 새 도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b0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으로는 지금 요 원형 도순 때문에 b0라는 자기장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i가 2i0일 때는 여기서 by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b0 역시 크기가 b0인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합성을 해줘야지 새 도선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합성을 해주면 이게 직각삼각형의 그러니까 이게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요 크기가 루트 2b0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이제 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게 항상 그 벡터니까 x, y, z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두 손에 의한 요 두 직선에 의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y 방향에만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요 z 방향으로만 이제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3차원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xz 플레인에서의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운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케플러 법칙을 묻는 문제죠. 질량이 m인 행성을 중심으로 요 행성의 질량이 라지 m이고 요 A라는 위성은 이제 원 운동을 하고 B라는 위성은 이제 타운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요 타운 운동할 때 요게 하나의 초점이 되고 또 초점이 하나 더 있겠죠. 이런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가까워진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A 중심과 B 중심 사이의 거리, 즉 요 길이가 A 궤도 반지름과 같다. 그래서 요 A 궤도 반지름을 편의상 라지 R로 하면은 요 길이도 이제 라지 R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고 이때 그 나는 요 운동 에너지를 AB의 운동 에너지를 그린 시간에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A는 A 경우는 원 운동이니까 우리가 원 운동의 공식 구심력이 mr분의 v제곱으로 주어지죠. 그럼 요게 지금 구심력 일정한 경우인데 요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원 운동에서는 이게 2제로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요 타운 운동할 때는 이게 에너지가 변하죠. 운동 에너지가 요 가까울 때는 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빨리 지나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고 또 멀리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천천히 가니까 낮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갔다가 다시 빠르게 오는 요게 한 주기죠. 그래서 주기가 8t라는 거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8t가 되고 그런 얘기죠. 그럴 때 t가 4t일 때 A 중심과 B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 A의 공전 주기는 t라고 했으니까 라지 t라고 했으니까 A는 8바퀴 돌고 나서 제자리에 오고 B는 4t 지났을 때 요 반틈 요만큼 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와 B 사이 거리는 요 길이가 될 겁니다. 요 길이를 구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면요. 우선 그 만류력의 법칙을 쓰면은 G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어떤 인공위성과 그 이 행성과의 어떤 중력이 인공위성의 그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mr 분의 이제 v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m이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이제 위성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r을 하나 주면 되죠. r을 하나 주면 되니까 다 했으면은 2r분의 라지 gm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행성 A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운동 에너지가 E0죠. E0가 궤도 반지름이 E 라지 R이 되고 GM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R을 에너지 단위로 이제 표현을 일단 했습니다. E0분의 GMM. 그래서 답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요 거리가 몇 R인가 그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선 그 케플러 법칙을 생각하면 케플러 이 법칙을 이제 주기 제곱이 어떤 거리의 삼승 궤도 반지름의 이제 삼승에 해당한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운동일 때는 주기 제곱 t 제곱이 k r 삼승 요걸 만족할 테고, 네, 그래서 이 그 B 위성이 이루는 요 장축 반지름을 한번 구해 보면은 주기가 지금 8t죠. 8t 제곱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8t 제곱은 2의 6승 곱하기 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다 있으면 2의 6승 곱하기 t 제곱이 kr 3승 이걸 집어넣고 일단 이건 무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그러면은 다 했으면 이제 요 k 곱하기 4r의 3승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즉 a가 요게 이제 장축 반지름이 4r이라는 얘기죠. 4r이 된다. 즉 요 길이가 이제 4r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는데 우리가 요 행성 요게 한 초점이죠. 초점까지 중심부터 초점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죠. 요걸 f라고 하면은 f는 어떻게 구하나요? 요게 처음에 요게 r이고 요게 r이니까 요게 2r이죠. 그러면 전체 길이가 여기 길이가 4r이니까 4r에서 2r 빼면 2r. 초점 길이가 역시 2r이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즉 A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다 있으면 요걸 델타라고 하면은 델타는 4r 플러스 초점 길이 플러스 여기서 또 행성 요 궤도 반지름이죠. r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r 플러스 2r 플러스 r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7r이 돼 가지고 7r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건 220분의 7 라지 g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케플러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좀 알고 있으시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는 이제 저항의 뭐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두 단자, 즉 AB 단자를 택했더니 요 사이에 어떤 전압 V를 걸어줬더니 소모 전력이 P0가 되고 AC 단자를 여기 V를 걸어줬더니 소모 전력이 이제 P가 된다. 그럴 때 두 B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V가 주어졌으니까 소모 전력이라는 게 이제 R분의 V 제곱이죠. R분의 V 제곱이니까 이 합성 저항을 알면은 요 B를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요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단자부터 먼저 해보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을 한 거죠. 요게 지금 2R이고 그 다음에 요건 직렬 병렬 돼 있고 2R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2R분의 1 합성 저항을 예를 들어 R이라고 하면 R분의 1이 R effective 분의 1이 요 2R분의 1 더하기 여기서는 이게 R이고 여기 R 플러스 R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2분의 R로 되는 거죠. 그래서 2분 R 플러스 2분의 R 2분의 3R 근데 2분의 3R이 역수니까 이제 3분의 3R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시 2R 요거 역수니까 2R분의 1 요게 이제 된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뭐 R 같은 건 지금 다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서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즉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6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3분의 5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펙티브 R이 5분의 3이 됐거든요. 5분의 3R. 그래서 5분의 3R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 C 단자에서 얘기고 AB 단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AB 단자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조금 그림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요게 이렇게 AB 단자에 이렇게 R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ER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요게 병렬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이제 병렬로 갔다가 다시 모이죠. 모여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ER이 있고 여기도 ER이 있고 병렬로 갔다 다시 모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걸 통과하죠. 그래서 여기 다시 R을 통과하고 요걸 또 R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간다. 그래서 회로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회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합성장 구하는 것도 역시 간단하죠. 일단 이제 R 이펙티브 분의 1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뭐 숫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병렬 연결이니까 요거부터 우선 계산을 해볼까요? 요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어떻게 되나요? 요게 2분의 1, 즉 여기서 이제 요거 반으로 줄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렬 연결되니까 여기 이제 ER이 이제 R이 되고 그 다음에 요 R은 2분의 R이 되죠. 그래서 이건 직렬 연결이고 그럼 이게 2분의 3R이 되고 즉 다 있으면 이제 R하고 2분의 3R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분의 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R 이펙티브가 5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이 같아지죠. 값이 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R분의 V 제곱인데 R분의 V 제곱인데 즉그 P 제로 오버 P가 R분의 V 제곱인데 요 R 값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1이 되겠죠. 예, 계산할 필요도 없이 1이 된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R이고 즉 AB 단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R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ER 플러스 이렇게 R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조금 틀린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역시 구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구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 경우에 했을 때는 값이 거의 1에 가깝게 나옵니다. 1에 가깝게 나오는데 27분의 25가 나옵니다. 27분의 25. 그래서 만약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푸신 분도 근사적인 값이 제일 가까운 게 1이기 때문에 이걸 답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해서 비슷하게 풀어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답은 유추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러데이 그 전자기 유도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 1번 영역에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2번 영역에 자기장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제 사실 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뭐 출제자의 의도를 감안해서 일단 뭐 그렇다고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리의 판변의 길이 2L이고 이렇게 이제 X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고리의 한 점 P가 그러니까 요 P점이 0부터 L 사이에는 이제 V1의 속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V2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때 유도되는 전류, 요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가
EI0에서 I0로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V1 플러스 V2를 구하라. 이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저기 유도제는 전류가 이쪽이 크니까 V1이 당연히 V2보다 2배만큼 커지겠죠. 이제 그걸 일단 예측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구하냐? 우선 그 항상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할 때 그 자속을 먼저 구해야겠죠. 요 루프 안에 있는 자속을 구하면은 이건 자기장 곱하기 이 루프의 단면적이 되는데 근데 요 그 지금 방향을 요 나오는 방향을 자기장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즉 나오는 방향 플러스 잡으면 루프에 이렇게 전류가 이쪽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잡으면은 그러면은 일단 요 부분에 대한 그 플럭스 자속을 구하면은 B 곱하기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이 EL 곱하기 요걸 편의상 요걸 이제 P의 위치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EL 곱하기 그럼 요게 이제 EL 빼기 X가 되죠. EL 빼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계산해 줘야 되죠. 근데 이건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B 곱하기 역시 EL 곱하기 이제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플럭스를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기전력 EMF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다 상수고 dt분의 dx가 바로 이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즉 b 곱하기 2l 곱하기 dt분의 dx가 이제 v1이 되죠. 지금 요 상태에서 움직이는 속도 v가 되는데 지금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빼기 여기 또 이제 플러스 부호가 바뀌고 역시 b 곱하기 2l 곱하기 뭐 v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 bl v1 v1 0부터 l 사이에서는 요 속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게 L부터 2L까지 하면은 역시 EMF가 동일하게 이때는 4 BL V2 이렇게 속도만 바뀌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바로 EMF가 이제 여기 I 곱하기 R이죠. 이게 이제 I 곱하기 R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영역 즉 EI0가 뭐가 되냐면 EI0가 R분의 4BL V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의 EMF가 요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EMF는 이때는 이제 I0가 R분의 4BL 이때는 이제 V2가 되겠죠. 그렇죠? V2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V1 플러스 V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V1 플러스 V2를 구하면은 다 있으면 V1은 요 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V1 2BL 분의 I0R 이렇게 쓸 수가 있고 V2는 4BL 분의 I0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게 두 개를 합하면 이제 4분의 3 BL분의 이제 I0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BL분의 I0R 이게 이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묻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플럭스를 구해서 이걸 시간에 대해서 변화량이 바로 이제 그 기전력이다. 그 조건을 쓰는 거였죠. 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18번 전기저항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조금 까다로운데요. 3점짜리 보시면은 이런 그 점전화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고정이 돼 있는데 Q
여기 그 A점하고 B점에서의 전화 종류와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걸 뭐 Q라고 하면 되겠죠. Q가 있고 이쪽은 뭐 뭔지 모르지만 QC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요 D점이란 요 위치의 전기장을 구해 보니까 이쪽 방향, 이렇게 X 방향만 이제 성분을 가지는 그런 전기장이 생긴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점에서 전개장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점에서 이제 A에 의한 영향을 구하면은 즉 A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그 다 플러스 전화로 일단 가정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Q를 마이너스를 주면 되니까 만약 아니라면은 그러면 밀어내겠죠. 그러면 이 방향이 우리가 이걸 XY 좌표 평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0, X 쪽으로는 0이고 Y 축으로는 그 전기장 공식이 이제 R 제곱분의 거리가 R이면은 R 제곱분의 KQ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지금 여기 D니까 D 제곱분의 KQ 이렇게 주어지고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B에 의한 그 전기장 성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B에 의한 전기장 성분은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가 지금 어, 이게 1대 루트 3이니까 2가 되죠. 2D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D 제곱분의 KQ 요걸 이제 묶어내고 이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요 연장상의 요 이제 요 방향이 될 테니까 요거는 이제 역시 여기에 2대 루트 3대 1 이런 비율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3D 곱하기 D, 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크기가 지금 2니까 2분의 1로 나눠주면 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EC, 요 C 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동일한 방법으로 ED 제곱분의 KQC, Q가 아니라 QC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밀어낼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밀어낼 테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D가 되고 이건 D가 되고 역시 2분의 1로 나눠준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점에서의 토탈 전기장은 요걸 각각을 전부 다 더한 거죠. E 플러스 EB 더하기 EC 각각의 전화에 대한 전기장 영향을 다 더한 거니까 이걸 D 제곱분의 KQ를 일단 묶어냈다고 보고 그럼 다시 0, 마이너스 1 더하기 좌표로 표현하면은 요게 이제 2, 4, 4, 2, 8이니까 8분의 루트 3,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8분의 1 곱하기 이제 여기 Q로 묶어냈으면 Q분의 Q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의 Y축 컴포넌트가 Y축 컴포넌트 0이라는 거 알죠? Y축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즉 Y축 컴포넌트를 다 더하면 즉 마이너스 1 더하기 Y축 요거죠.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Q분의 QC를 그냥 Q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Q 프라임 줄여서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Q 프라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Q 프라임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 8분의 7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Q 프라임이 7이 돼야 된다. 즉 QC가 7Q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량 크기는 C가 A의 7배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A는 양전화이냐 A가 양전화인 걸 따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전기장의 X 컴포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값을 보면은 X축 값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X축 값을 보면은 여기 이제 D 제곱분의 KQ가 되고 8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곱하기 Q가 7이 되죠. 여기 Q 프라임 7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D 제곱분의 KQ에다가 8분의 6 루트 3이 되죠. 8분의 마이너스 6 루트 3.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D 제곱분의 KQ의 4분의 3 루트 3.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Q도 양전하다 맞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원점에서의 전기장 성분을 구하라. 즉 이쪽에서의 전기장 성분은 어떻게 구하냐. 이쪽의 전기장 성분은 요 영향은 지금 없죠. 얘는 이제 밑으로 밀치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의 전기장의 X 성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영향만 따지면 되니까 요 두 개의 영향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장 X 컴포넌트를 구하면은 여기 거리가 루트 3D죠. 그래서 루트 3D 제곱분의 마이너스 여기서 밀치는 건 마이너스 K 곱하기 7Q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루트 3D 제곱분의 여기서는 여기서 밀치는 건 그냥 KQ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D 제곱분의 마이너스 6KQ 요게 되죠. 그럼 요게 그 E하고 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EX라는 요게 바로 E죠. 요 E를 아까 구한 게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돼서 즉 D 제곱분의 KQ를 구하면 D 제곱분의 KQ 한 게 3분의 요 3분의 4 3 루트 3분의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3 루트 3분의 4가 돼야 돼서 D 제곱분의 KQ가 이게 3 루트 3분의 4가 돼야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3분의 4E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2가 빠졌네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루트 3E는 아니죠.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식이 돼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보면요. 여기 이제 그 평형 조건이죠. 평형 조건이라는 게 어떤 힘을 합해서 그 힘의 어떤 합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돌림 힘, 토크의 합도 역시 0이 돼야 된다. 요 조건이 이제 평형 조건입니다. 이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 이런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질량 중심에서 얘가 느끼는 어떤 평형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 토크라는 건 R 곱하기 F 이렇게 주어지죠. 예를 들어 작용점이 이쪽에 있고 힘을 이렇게 받을 때 여기를 R이라고 하자면 그 토크 즉 돌림 힘의 어떤 크기는 R 곱하기 F 해서 요 크기는 R의 크기 곱하기 F의 크기에다가 요 사인 세타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사인 값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질량 중심에서 우선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중력이 지금 작용하죠. 요 질량을 M이라면 mg가 작용하고, 그럼 요게 당기는 힘을 우리가 라지 F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죠. 그러면은 일단 힘의 평균을 생각하면은 라지 F가 mg가 돼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FB하고 FC도 이제 같아야 되죠. 그래 일단 힘의 평균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돌림 힘의 평균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여기 R 벡터하고 R 곱하기 F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R 사인 세타 요 두 개가 이루는 벡터의 사인 값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세타죠. R 사인 세타 하면 요 길이가 되죠.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여기 L이면 요게 4L이고 여기 2L이니까 여기 L이 되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L 곱하기 F가 됩니다.
요 돌림 힘의 크기는 L 곱하기 F가 되는데 방향을 따져줘야 되는데 R 곱하기 F에서 방향이 지금 R 곱하기 F 하면 그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일단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LF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R 사인 세타 하면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요 길이가 2L이고 2L 곱하기 FB가 되는데 이때 방향은 뭐가 되냐면 방향은 이번에는 요 방향 R 곱하기 F 하면은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나오는 방향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쪽으로 회전하고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C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은 요 길이 곱하기 FC가 돼서 결과적으로 L 곱하기 FC 방향은 역시 R 곱하기 F 하면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방향 이게 이제 0이 돼야 된다. 이걸 간단히 하면은 large F 빼기 EFB 플러스 FC가 0이다. 요 조건이 나오죠. 근데 FB하고 FC가 같으니까 다 했으면은 large F하고 FB하고 FC가 같다. 이게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조건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상황에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L 곱하기 F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뀌는 건 여기까지 똑같죠. 2L 곱하기 FB 요게 바뀌죠. 요게 이번에는 이렇게 R 사인 세타 하면 요 길이가 되고 요 길이 곱하기 이제 F가 되는데 FC가 되는데 그럼 이게 어느 방향으로 돌 거냐? 이쪽 방향으로 돌죠. 이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부호가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서 아까는 플러스가 되는데 요번에 이제 마이너스 L 곱하기 이제 FC가 0이다. 요 조건이 나오죠. 나머지 이 조건 똑같고요.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F 빼기 3FB가 0이다. 따라서 FB는 FC는 3분의 F가 되죠. 3분의 F니까 3분의 m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에서 물체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FA가 가하고 나가 지금 FA가 가하고 FA 요거죠. FA 작용하는 힘은 가하고 나와 같다. 동일하게 mg가 작용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A가 물체 작용하는 힘 크기는 B에서 물체 작용하는 힘 크기 3배이다. 즉 나에서 A 작용하는 힘, 즉 FA를 얘기하는 거죠. FA 작용하는 힘은 large mg인데 요거는 이제 B가 물체 작용하는 힘, 즉 FB가 3분의 F죠. 3분의 mg 요거의 3배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크기는 FC를 구하면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다. 가에서는 mg고 나에서는 3분의 mg니까 3배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힘의 평형 조건을 여러분들이 질량 중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가지고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xy 평면 t가 0일 때 물체 a가 이렇게 위로 발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체 b는 정지해 있다가 t가 t0일 때 x 방향으로 v0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가 운동하는 동안 서로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t가 3t0일 때 x축에서 만났다. 그래서
얘는 어떤 운동을 하다가 등가속 운동, 예를 들어 포물스 운동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3T제로일 때 만나고, 얘도 등가속 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3T제로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지 V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VA와 VB의 어떤 속도 차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상대 속도 개념이죠. 상대 속도, 즉 B가 본 A의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 그래프 V의 성분을 XY 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플로팅을 했는데, 즉 VX를 보면은 이게 처음엔 증가했다가, 즉 B가 본 A의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처음엔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하죠. 그 얘기는 이게 이쪽으로 이제 휘어서 빨리 가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출발할 때는 속도 차이가 0이죠.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같은 가속도로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A의 가속도 A 라지 X라 하고 B의 가속도 A B X라 하면 T0 이상일 때는 같다. X축 방향의 가속도가 이제 동일하다, 그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그 X축 방향 가속도가 요 B가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지했을 때는 요거에 그냥 이 기울기가 되죠. 요거의 기울기니까, 즉 요 가속도가 t0분의 v0가 이제 기울기니까 요거에 a가 갖는 가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 자체가 등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t0 이상일 때도 역시 같죠. 그렇기 때문에 b가 갖는 가속도도 역시 t0분의 v0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x 방향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요 b의 어떤 b가 t가 2t0일 때 속력을 구하라라는 건데, ET0일 때, 즉 ET0일 때 속력을 구하면, 이건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T가 ET0 이렇게 써주면 초기 속도 플러스 B의 가속도 곱하기 그 X 방향의 가속도 곱하기 지나간 시간 T0가 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V0 플러스 T0분의 V0 곱하기 T0가 돼서 2V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B는 요 X축을 따라서만 이제 움직이는 거죠. X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A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왜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모양이 이게 X축 방향으로는 같이 진행하고 Y축 방향으로는 이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칭입니다. 즉 3T제로 갔을 때 요 면적이 만나면 이게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최대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3t0가 최대점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y축으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b는 x축 방향으로만 이제 움직인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d는 얼마냐? 그러니까 d라는 건 요 떨어진 길이죠. 요게 이제 요 t0만큼 흘렀을 때, 그 다음 요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같이 가야 되니까 요 시간 간격, 요 사이에 간 거리가 바로 이게 d가 돼야 되는 거죠. A가 t0만큼 이동하는데 간 x 방향의 거리가 바로 요 d가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 면적 2분의 1 t0 v0 그 d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d가 2분의 1 v0 t0죠. 그래서 2분의 1이 붙어야 된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A는 X축상에 어느 점을 지나느냐, 어디를 통과하느냐, 이제 그 얘기죠. X축상에 어디를 통과하냐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축상을 통과하는 점은 요 그 Y축상을 통과하는 점은, Y축상 요게 이제 T0일 때 요걸 통과하겠죠. 시간이 T0일 때 통과하니까, 즉 요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VY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Y의 어떤 요 면적이 될 겁니다. 요 면적이 바로 요 이동한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사다리꼴 면적이 요 길이가 V0가 되고, 요거는 이제 T가 T0만큼 흘렀을 때 요게 얼마만큼 높아질 거냐, 이거 그걸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3t0 갔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v0로 감소하죠. 그래서 1 빼기 3t0 이게 기울기고, 그 다음에 시간 t0
곱하면은 이게 3분의 1 V0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3분의 1 V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2분의 1 아랫변 길이 곱하기 윗변 길이 더하기 윗변 길이 곱하기 시간 하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 V0 T0가 되는데 V0 T0가 이제 2D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3분의 4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 그래서 기울듯이 답이다. 네, 이렇게 비교적 마지막 문제는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뭐 작년에 비해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물리2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꼭 뭐 만점을 맞는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한 두 문제 정도는 내가 이제 뭐 좀 포기를 하고 좀 시간을 넉넉히 나머지 한 18문제 정도는 제대로 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훨씬 시간 안배도 편하고 또 부담 없이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돌림매매 평형 그 문제가 조금 잘 언뜻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부분 그것도 사실 조금 객관식이 아니었다면 조금 이제 실수할 그런 염려가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물리를 공부할 때 이게 물론 뭐 대학에 와서 이공계 쪽은 필요하지만 또 의대 쪽도 필요하지만 이 고등학교에서 물리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걸 좀 숙달된 그런 문제풀이에 어떤 좀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해 보고 또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큰 고독점의 비결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뭐 이런 여러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걸 좀 보고 나름대로 어떤 현재 돌아가는 연구 방향 같은 걸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으면은 향후에도 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점은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